그날 아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돌이 아닌 무언가로 만들어진 무기를 보았습니다. 저건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그 검을 지닌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옛날, 아직 청동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훗날 신단수 아래 신시가 세워지기도 전 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서북부의 작은 마을에 아리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매일 새벽 돌창과 돌도끼를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잡아오는 짐승이 마을 전체의 끼니를 좌우했습니다. 어깨에 맨 돌창은 무겁고 투박했지만 아리에게는 익숙하고 믿음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리의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돌과 나무, 뼈로 만들어 썼습니다. 돌을 갈아 만든 화살촉과 창끝, 나무로 엮은 그릇까지 살림살이의 전부가 그러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손질해 옷을 짓고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것도 이들의 오랜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돌을 정교하게 갈아 날을 세우는 기술이 그들이 아는 가장 뛰어난 솜씨였습니다. 마을을 이끄는 것은 오래도록 마을을 지켜온 원로였습니다. 그는 사냥과 채집의 순서를 정하고 다툼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냥터가 나뉘고 다툼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산에서 짐승을 만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아리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근심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이 조금씩 비어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냥감이 줄어들자 이웃마을과의 경계를 둘러싼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서로의 사냥터를 침범했다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돌창과 돌도끼로 서로를 겨누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전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원로는 그런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나서서 중재했지만 갈수록 그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큰 싸움으로 번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홀로 그런 걱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리는 그런 마을의 사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매일 더 먼 산까지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냥감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도 예전만큼의 사냥감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는 평소보다 훨씬 먼 산줄기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줄기 너머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뭇잎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낯선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리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보는 옷차림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게 빛나는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한 빛깔로 반짝이는 그 물건은 돌로 만든 무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리는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아리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원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산 너머에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로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먼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그 낯선 무리는 정말로 아리의 마을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동모라는 이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돌창을 움켜쥔 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움집 안으로 숨었고 어른들은 마을 어귀에 늘어서서 낯선 무리를 주시했습니다. 아리는 멀찍이서 동모의 허리에 걸린 그 검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불룩하게 배가 부른 마치 어떤 악기를 닮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검을 비파형동검이라 부르게 됩니다. 비파라는 악기의 몸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아리는 비파라는 악기도 그런 이름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껏 본 적 없는 낯선 모양이라는 것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검의 만듦새였습니다. 칼날과 손잡이, 자루 끝에 장식이 각각 따로 만들어져 하나로 조립되는 구조였습니다. 돌을 통째로 갈아 만든 아리의 창과는 애초에 만드는 방식부터가 전혀 달랐습니다. 부서진 부분만 따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이 아리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청동검의 기원은 아주 먼 북쪽 요령이라 불리는 땅이었다고 훗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검은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 조금씩 남쪽으로 한반도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물론 그런 먼 땅의 이름을 알 리 없었지만 그 검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무리의 말투와 옷차림에서도 먼 길을 걸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 검은 처음엔 노란 빛이 도는 은색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푸르스름한 빛깔로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구리가 공기와 만나 색이 변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아리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돌과는 전혀 다른 그 빛깔에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햇빛이 각도를 바꿀 때마다 은은하게 달라지는 그 빛깔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검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돌을 쓰는 이들과 청동을 쓰는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아리는 아직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모는 마을 사람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이 땅과 사람들을 가늠해보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뒤로는 짐을 짊어진 무리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원로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이끌어온 그의 위엄도 그 앞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듯했습니다. 양쪽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돌창을 든 마을 사람들과 청동검을 지닌 낯선 무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움직이면 당장이라도 부딪힐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별다른 충돌 없이 지나갔습니다. 동모의 무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마을 사람들도 애써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물을 깃는 시간도 나무를 하러 가는 길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거리감은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모의 무리와 아리의 마을은 점점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냥터와 물길이 겹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찰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물을 깃는 자리, 나무를 베는 자리마저도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낯선 이들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면 모닥불 앞에 모여 앉아 낮에 보았던 낯선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리 역시 그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마주친 낯선 무리의 그림자가 밤이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날 동모의 무리 몇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리는 그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청동검은 돌창보다 훨씬 가볍고 날카로웠으며 부러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힘을 들여도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돌창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그것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원로 역시 그 격차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립이 이어진다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홀로 마을 어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마을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는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동무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무기를 겨눌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뜻밖에도 동무는 먼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무는 아리를 향해 낯선 언어로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동무의 눈빛과 손짓에서는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짓에서 나쁜 뜻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리는 원로에게 이 일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꼭 우리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원로는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아리의 말을 마냥 흘려듣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살펴온 그의 눈에도 아리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돌창 끝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원로는 그런 목소리를 애써 다독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였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낮은 언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냥터를 둘러싼 시비가 다시 벌어졌고 이번에는 돌창과 청동검이 서로를 겨누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그 팽팽한 대치 한가운데서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원로가 무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대로 부딪히면 우리 쪽이 크게 다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 마을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무 역시 자신의 무리를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팽팽했던 대치가 그 순간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두 우두머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아리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무는 자신의 청동검을 천천히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지닌 돌창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가르쳐주겠다는 듯한 몸짓을 취했습니다. 원로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결정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무의 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청동을 다루는 법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광석을 녹이고 거푸집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낯선 기술이었습니다. 아리 역시 그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배워나갔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구리와 주석이 녹아 하나로 섞이는 광경은 볼 때마다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무리는 조금씩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갔습니다. 동무는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를 잡았고 원로는 그 곁에서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무리가 그렇게 하나의 질서 아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계는 조금씩 옅어지고 함께 밭을 갈고 사냥을 나서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렇게 청동검을 지닌 이들이 새로운 집의 계층으로 자리 잡아갔다고 설명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그것을 지닌 이가 곧 힘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리의 마을에서도 그 상징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청동검을 지닌 이의 말에는 자연스레 더 큰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훗날 마을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커다란 고인돌 아래 묻으며 비파형 동검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장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동검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배자의 곁을 지키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돌 아래 잠든 그 검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의 권위를 말없이 증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모든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돌만 알던 시절과 청동을 알게 된 이후의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냥의 방식도 사람들 사이의 질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창을 쥐던 아리의 손에도 어느새 청동을 다루는 낯선 기술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문득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 낯선 무리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요. 만약 그날 무기를 먼저 들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기 대신 손을 내밀었던 그 짧은 순간이 두 무리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검신과 손잡이, 장식을 따로 만들어 하나로 조립하듯 아리의 마을 역시 서로 다른 두 무리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돌의 시대와 청동의 시대가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반도 서북부의 옛 마을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그 자리 인근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흔적이 함께 발굴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